뉴욕. 화려한 드레스와 가발 뒤에 숨겨진 추잡한 본성,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거리의 민낯을 가감없이 폭로한 남자가 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가발 뒤에 숨겨진 추잡한 본성,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거리에 민낯을 가감없이 폭로한 남자가 있습니다. 당시 귀족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대중에게는 영웅이었던 인물. 근대 만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호가스는 캔버스라는 무대 위에 올린 잔혹한 코미디를 만들었답니다. 지금부터 18세기 런던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그냥 여행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막장 드라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바로 윌리엄 호가스라는 이 기가 막힌 아티스트가 캔버스 위에 펼쳐놓은 욕망, 타락, 그리고 인간의 적나라한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호가스. 이분은요, 시각 예술 풍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그 시대의 모든 것을 그림으로 까발렸던 분이시죠. 자, 그럼 18세기 런던의 화려하고도 추악한 무대로 함께 가보실까요? 자, 윌리엄 호가스. 이분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분이 아니었어요. 18세기의 쇼러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인기 드라마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총괄 프로듀서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현대 도덕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는데요. 이건 그냥 인물 초상화가 아니라 여러 장의 그림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연작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마치 그림으로 보는 연속극 같았죠. 호가스 자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그림은 무대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배우이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그는 단순히 그림만 그린 게 아니에요.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판화로 대량 생산해서 대중에게 팔아치운 상업적으로도 엄청나게 성공한 최초의 아티스트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음 편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그림 판화를 사 모으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랬을 거예요. 진짜 드라마였죠. 그럼 이제 호카스의 그림을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호카스의 그림은 단순한 풍경화나 인물화가 아닙니다. 마치 탐정이 단서를 찾듯이 그림 속에 숨겨진 의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야 해요. 이 그림을 보세요. 벽시계가 12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아침 식사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딘가 이상하죠? 그리고 인물의 주머니를 보세요. 여성용 모자가 툭 튀어나와 있거나 부러진 칼 같은 소품들이 보입니다. 이 모든 사물들은 범죄 현장의 증거와 같아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인물의 목이나 얼굴에 있는 검은 반점이에요. 이건 그냥 점이 아니라 당시 런던에 만연했던 매독의 징후를 의미합니다. 정말 섬뜩하죠? 호가스는 이런 디테일을 통해 그 시대의 어두운 진실을 고발했어요. 이 정도면 그림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는 재미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대망의 시즌 1 어느 장녀의 일대기로 들어가 보시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몰이라는 순진한 시골 처녀입니다. 요크라는 시골 마을에서 갓상경한 그녀는 런던의 번화함에 들떠 있죠.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건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녀가 막 마차에서 내리는 순간 뒤에서는 마더 니덤이라는 악명 높은 포주가 득달같이 달려와 그녀를 노리고 있고요. 그 뒤로는 남봉꾼 차터리스 대령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순진한 몰에게는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 길이 없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를 구할 수 있었던 한 성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직자는 등 뒤에서 온 편지를 읽느라 몰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이렇게 몰의 비극적인 타락은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과 악의적인 유혹 속에서 시작되고 맙니다. 정말 안타깝죠. 런던에 입성한 몰은 처음에는 화려한 생활을 만끽합니다. 그림을 보면 정부, 즉 후원자의 눈을 피하기 위해 밥상을 엎어버리는 아주 대담한 장면이 있죠. 이는 숨겨둔 젊은 애인을 탈출시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가발 상자가 보이시나요? 제임스 달튼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강도였어요. 이건 몰이 이미 범죄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는 암시입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함도 잠시 곧이어 들이닥친 치안 판사에 의해 몰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한때 화려했던 가구들은 사라지고 약병과 훔친 시계만 덩그러니 남은 초라한 방에서 몰은 이제 외롭게 싸워야 합니다. 정말 인생 무상이죠? 그리고 대망의 비극적 피날레. 몰은 결국 2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장례식은 정말이지 너무나 비정하고 냉정합니다. 엄마의 관 옆에서 어린 아들은 홀로 장난감 팽이를 돌리며 놀고 있어요. 비정한 사회가 한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조문객들을 보세요. 술을 마시고 서로 유혹하며 히덕거리고 심지어는 고인의 물건을 훔치기까지 합니다. 그 어디에도 진정한 애도는 찾아볼 수 없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어떤 사람은 고인의 관뚜껑을 술잔 받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거죠. 호가스는 이 그림을 통해 당시 런던 사회의 위선과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말이죠. 이제 시즌2 방탕아 일대기를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인공은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그 유산을 철저히 탕진하는 톰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림을 보면 굶어 죽은 고양이와 성경 표지로 고친 구두가 보이시나요? 톰의 아버지는 정말 지독한 구두소였어요. 하지만 아들 톰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이 모든 돈을 탕진할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몽땅 날려버릴 작정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비극의 시작. 임신한 약혼녀 사라 영에게 돈을 쥐어주며 파혼을 요구하는 톰의 모습이 보입니다. 돈이 사랑보다 우선인 비극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라의 슬픈 눈빛과 톰의 냉정한 태도가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나요? 이 금수저 도련님의 막장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톰 주변에는 돈을 노리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우글거렸습니다. 펜싱 사범, 춤 선생, 정원사, 심지어 경호원까지 모두 톰의 돈을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톰을 부추겨 사치와 방탕으로 이끌었을 겁니다. 그리고 톰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결정적인 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도박장인데요. 화이트 클럽이라는 곳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뒤에서 불이 났는데도 도박에 미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 불타는 줄도 모른 채 도박에만 열중하는 톰의 모습은 정말 파멸로 치닫는 인생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호가스는 당시 상류층의 이런 프랑스식 허세와 무분별한 도박 문화를 아주 혐오했다고 해요. 그는 이 그림을 통해 당시 귀족들의 위선적인 삶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톰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빚쟁이가 되어 감옥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베들레헴이라는 정신병원에 갇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몰락은 정말이지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줄기 희망, 아니 어쩌면 더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가 버렸던 약혼녀 사라 영만이 유일하게 그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녀의 변치 않는 사랑이 톰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시 베들렘 같은 정신병원은 귀족들에게는 일종의 구경거리였습니다. 주말 나들이처럼 정신병원을 방문해서 환자들을 구경하는 게 유행이었죠. 그림 배경에 보이는 귀부인들을 주목해 보세요. 그들의 한가로운 표정과 톰의 절망적인 모습이 기가 막히게 대조되죠. 호가스는 이런 장면을 통해 당시 사회의 잔인함과 무감각함을 고발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시즌3 정략 결혼입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 스토리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림을 보세요. 왼쪽에는 몰락한 귀족, 백작 가문이, 오른쪽에는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신흥 부자, 상인 가문이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가문의 명예와 돈을 교환하는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거래의 현장이죠. 그리고 이 거래의 희생양이 될 신랑과 신부를 보세요. 서로에게 등 돌리고 앉아 있습니다. 신랑은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만 쳐다보고 있고 신부는 교활한 변호사 실버턴과 눈빛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 따위는 없는 철저히 계산된 관계인 거죠. 이들의 발밑에는 두 마리의 개가 목줄로 묶여 있습니다.
이건 사랑 없는 강제된 결합을 상징하는 거죠. 정말이지. 너무나 비극적인 결혼의 서막입니다. 결혼 후의 아침 풍경입니다. 신랑은 밤새 도박과 외도로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주머니에 여성용 모자가 툭 튀어나와 있는데 심지어 강아지가 그 냄새를 맡고 있네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신부를 보세요. 집에서 밤샘 도박 파티를 즐긴 후 지금 막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밤을 보내고 돌아와서는 각자의 방식으로 피곤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부는 각자의 욕망을 쫓아 파멸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 왼쪽을 보세요. 청구서 뭉치를 들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나가는 집사가 보입니다. 이 집안은 이제 끝났다는 표정이죠. 이 그림 한 장에 이들의 막장 결혼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남편의 목에 있는 검은 반점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매독의 징후입니다. 그는 어린 소녀를 데리고 돌팔이 의사를 찾아갔는데요. 이 소녀가 바로 남편에게 병을 옮긴 매춘부입니다. 소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항의하는 복합적인 상황인 거죠. 당시 런던에는 성병이 만연했지만 상류층 남성들의 문란한 성생활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었어요. 호가스는 이 그림을 통해 당시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더 섬뜩한 건 책상 위에 놓인 해골입니다.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남편의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이죠. 이 비극적인 가면무도회는 결국 끔찍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장소는 당시 매춘과 밀회의 장소로 악명 높았던 터키식 목욕탕입니다. 이곳에서 남편은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던 변호사 실버턴과 마주하게 되고 싸움 끝에 칼에 찔려 사망하고 맙니다. 그림을 보면 남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그 옆에는 아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버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창문을 통해 유유히 도망치고 있습니다. 정말 교활하죠. 그리고 아내를 보세요. 남편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서야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뒤늦은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 그림은 격렬한 욕망과 배신,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오는 파멸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그림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독약을 먹고 죽어가는 딸의 손가락에서 그 아버지가 값비싼 반지를 빼내고 있는 비정한 모습이 보입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도 돈에 눈먼 아버지의 모습은 이 가문의 도덕적 타락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딸 옆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를 보세요. 다리에 보조기를 차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매독이 이 아이에게까지 유전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아이를 마지막으로 백작 가문은 완전히 멸문하게 됩니다. 유전되는 죄가 가문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거죠. 정말이지. 호가스의 그림은 한 편의 드라마를 넘어 그 시대의 처절한 현실을 그대로 담아낸 다큐멘터리 같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호가스의 막장 드라마 어떠셨나요? 저는 이 그림들을 볼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그의 그림들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었어요. 18세기 런던 사회의 위선과 탐욕,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날카롭게 고발한 생생한 다큐멘터리였죠. 패션은 변하고 시대는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호가스의 그림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망, 배신, 몰락,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니까요. 그러니 다음에 그림을 보실 때는 그냥 그림을 감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호가스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분명히 들릴 겁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18세기 런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Food for thought.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 주세요. Inner Peace